진술을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선거운동과 투표, 개표까지 선거의 모든 것을 관할하고 있는 곳,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중앙선관위 외부 대응반 오정현 팀장 전화 연결해서 투표와 개표 절차 그리고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까지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오정현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부대응반 오정현 팀장입니다. 네, 자,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때는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네, 오늘 아닙니다. 밤 네. 자정까지가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내일 개표까지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좀 간단히 짚어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내일 선거의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는 거리에 의한 선거이기 때문에 내일 화요일 날 이제 치러지고요. 그리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투표가 오후 8시에 마감이 되면 투표함을 구시군위원회가 설비한 개표소로 이송해서 개표를 시작하게 되고, 이 개표가 완료되는 시각은 위원회마다 달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네, 지난 2017년 거리대선을 생각해보면 언론에서 자정쯤에는 당선자 예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선거운동과 투개표 상황 전반에 걸쳐서 선관위가 이번에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던 부분, 또 특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어떤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개표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터진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 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행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선관위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 신뢰성 높이기 위해서 투개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달라진 부분 어떤 겁니까? 네. 그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수검표를 도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를 촬영하는 CCTV 영상을 24시간 동안 외부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공정선거 참관단을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고, 네. 그리고 사전투표소별로 사전투표자 수를 1시간마다 공개를 했습니다. 자, 공정선거 참관단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공정선거 참관단이라는 게 비슷한 게 기존에도 뭐 참관인들 배치됐던 걸로 아는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도 어떤 훨씬 더 공정하게 제대로 뭐 잡아낼 수 있고 공정한 선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기존에 투개표 참관인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그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정을 하고 그 투표소와 개표소에서만 그 정당이나 후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참관인 제도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번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공정선거 참관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구성은 학회가 자율적으로 했고요. 학회요? 예. 네, 학회에서. 그리고 투표소랑 개표소뿐만이 아니라 그 선거의 전 과정을 공개를 해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참관인 제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당 추천이 아니라 학회 추천이어서 조금 더 중립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또 그 선거 전 과정 보신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선거 전 과정에 어떤 걸 본다는 거예요? 네, 우선 학회가 주관해서 네. 그 공정선거 참관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학회랑 정당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다 외부 인사들을 추천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말씀드린 참관인은 투표소, 개표소에서만 주로 참관을 하시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네.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우체국 등에도 지금 직접 가서 참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과정을 언론이 동행 취재를 해서 국민들도 현장을 좀 더 신속하고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공정선거 참관단이 활동하시는 현황을 동영상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요, 팀장님, 그 투표 개표 절차에 대해서 일각에선 여전히 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주 이제 사전 투표 과정에서 뭐 여러 측면에 좀 허술한 관리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뭐 사전 투표한 감시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다. 특수 봉인지가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제 똑같은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계신지, 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계신 겁니까? 네, 당연합니다. 우선 이 CCTV는 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있고 또 화면을 조작하거나 뭐 고의로 가린 사례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저희가 없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특히 시도위원회에 설치된 CCTV는 그 모니터를 통해서 촬영하는 영상을 24시간 동안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셔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CCTV를 그렇기 때문에 조작할 수도 없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특수봉인지는 이게 한번 붙였다가 떼면은 그 특수봉인지 자체에 훼손 표시가 나타나는 특수한 재질의 스티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봉인지 자체에 훼손 표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재부착하면 훼손된 것을 곧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봉인지에는 그 투표 관리관하고 참관인이 직접 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개표할 때 그 투표 용지 분류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해킹에 취약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우선은 네. 투표지 분류기는 저희의 개표 과정은 이제 수작업 개표인데 네. 이를 단순히 보조해주는 장치에 불과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 투표지 분류기는 통신 장치인 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해킹을 하거나 조작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보안 기능이 있고 인가된 USB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도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있어서 네. 작년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수검표 과정을 추가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네. 자, 수검표 과정 이제 도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재도입된 이후에 대선에 이제 적용되는 건 처음이잖아요. 이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네. 우선 기존에는 그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투표지를 심사기수기로 개수를 하면서 네. 투표 사무원이 육안으로 그 후보자들로 정확하게 분류가 되었는지를 확인했는데요. 작년부터는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투표지들을 개표 사무원들이 네. 손으로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확인하는 과정을 추가한 거예요. 이게 네. 수검표고요. 그런데 이 수검표를 실시하고 나서 다시 그 심사개수기로 또 투표지를 개수하면서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좀 더 정확해지고 투명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자, 개표 인력도 많이 늘어났다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수검표 절차 때문인 것 같은데 투표함을 연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득표수 이제 확정하게 되는 겁니까? 네. 투표함을 열고 나서는 네. 일단 투표지를 쏟아가지고 가지런 정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한 투표지를 이제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기에 넣어서 후보자별로 분류를 하고 이 분류한 투표지는 개표 사무원이 앞서 말씀드린 수검표 절차처럼 이제 한 장씩 세가면서 네.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심사개수기로 투표지를 재확인하면서 개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표 상황표를 점검하는데 이 개표 상황표는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득표 상황을 작성한 표인데요. 잘 적정하게 작성이 되었는지를 점검을 한번 하고 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분들이 후보자별로 득표수를 검열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투표구별로 개표 결과를 공표하면 이제서야 득표수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내일 이제 대선 본투표 날이잖아요. 사전 투표하고 다른 점이 지정 투표소에 가야 된다는 거고요. 뭐 이제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신분증 뭐 가지고 가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지정된 시간 안에 당연히 가야겠죠. 자, 어떤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인정이 됩니까? 네.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주민등 이 선거일과 사전투표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네. 그 사전투표 때는 전국에 어디에나 이제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었는데 네. 선거일 당일에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그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 투표소가 어딘지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아니면 지자체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가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투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주민등록증뿐만이 아니라 뭐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등 그 관공서 네. 그리고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인데 여기에서 이제 생년월일 그리고 사진하고 성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각가지 신분증이 있는데 뭐 제일 기본적인 거는 주민등록증이나 뭐 사람들이 이제 운전면허증 이런 거니까 지갑 속에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요즘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다양한 앱 서비스 업체들이 모바일 신분증 기능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투표 가능합니까? 네.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투표가 가능한데요. 네. 모바일 주민등록증, 그리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 자격증 등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사진하고 성명, 그리고 생년월일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은 그 앱이 실행되는 과정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저장한 이미지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투표는 오전 6시에 시작해서 오후 8시, 그러니까 우리가 20시에 끝납니다. 자, 20시에서 1초 전에만 안으로 들어가면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선은 보통은 투표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임기 만료에 따른 공직선거는 그게 맞는데 그 이번처럼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도 거리에 의한 선거이기 때문에 오후 8시까지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오후 8시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시기만 하면 대기자가 앞에 있더라도 대기 번호표를 조부를 받고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표소 내에선 도장 찍는 방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인주로 찍고 이걸 한 장 한 장씩 샌다는 게 인공지능 시대에 맞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유권자들이 제법 있다면 의혹을 해소할 때까지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에도 이제 실물 투표 용지를 사용하고 있고 네. 공개 수재화 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작년부터 추가로 수검표 절차도 도입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지금도 전자 개표기를 통해서 개표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전자 투표 같은 방식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그 보안 같은 기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고 네. 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표소에서 투표권 행사할 때 흔히 하는 실수, 무효 또는 기권으로 처리되는 사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그 유권자분들이 자기가 투표를 하러 가서 실수로 이제 네. 기표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이 투표용지를 모르고 훼손하거나 찍거나 이런 네. 경우에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시고 한 번에 이제 정확하게 기표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찍으면 이게 바로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 용구를 사용해서 기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투표용지의 어느 부분이든지 기표를 일단 한 번 하면 그리고 나서 뭐 투표관리관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되면 네. 이게 공개된 투표지에 해당해서 바로 무효 처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 점도 주의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투표를 하실 때에는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를 선택해서 정확하게 기표를 한 다음에 네. 그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함에 넣어야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늘 선거 때마다 주의할 사항이 투표소 안팎 인증샷, SNS 게시물 같은 겁니다. 정확히 어떤 건 허용되고 어떤 건 안 됩니까? 네. 우선 유권자분들이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은 촬영하실 수가 없어요. 투표소 안에서는. 네. 그런데 이 투표소 밖에서 투표소 입구 앞에서나 그 근처에서는 인증샷을 찍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인터넷이나 SNS,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그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네. 그런데 유의하셔야 될 게 이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할 수가 없고요. 네.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 점 꼭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내일 투표하러 갈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분들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번 대선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극단적인 정치 대결을 넘어서 그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부대응반 오정현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